미국의 사립학교 강의실, 명문대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의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고심 끝에 한강의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이 주제는 새롭고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질 만큼 성공적인 특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가 강의 끝난 후 복도에서는 그런 한국을 시샘하는 중국인 학생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억지로 굴복했던 중국 학생들의 분노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의 고등학생 에이벌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동양 역사와 관련된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한국이 보여준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외부에서 초청된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이 강연을 무척이나 기대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번 특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런 특강이 열리게 된 이유도 학생들의 요청에서였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적인 문화가 미국 사회에도 많이 침투해 있고 생각 없이 누리던 것들이 알고 보면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학교의 학생 리더, 학교 회장인 패트릭이 선생님들에게 한국 역사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 줄 수 있냐며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결국 강당에 모여서 전교생이 특강 자리에 참여하는 수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외부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강연에 대한 관심은 뜨겁고 한국 역사에 관한 특강 또한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이 아닌 특강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교실에 남아 자습을 하던지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체육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학의 교수님을 초청하는 강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체육관을 가득 채울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역시나 이날도 강의실로 개조한 체육관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입장하시고 간단한 소개, 그리고 오늘 강연에 대한 주제를 들으며 모두들 흥미로운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떤 주제로 학생들에게 말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현대사와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자세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정말 재미있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첫 마디는 임팩트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는 IT라는 나라를 다들 아시죠? 약 15년 전 큰 지진 피해를 겪었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복구하지 못했으며 세계 최빈국이라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IT라는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다며 축하해달라는 소식을 들려온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실제 그런 장면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느새 갑자기 우리는 경제대국이 되었다며 축하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학생들은 한국이 과거 최빈국이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수님은 강연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초반부터 흥미를 이끄는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집중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지만 1960년대 들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부 주도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철강, 화학, 전자 등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매우 상세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을 정비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국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빠르게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개발도상국에게 귀감이 되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따라하는 정책들을 무수히 많이 시행 중입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서 성공하는 경우 급격한 발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발전에 실패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단순해 보이는 캠페인이었지만 경제 기반을 닦아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을 교과서처럼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한국이 해낸 성과들은 모범 답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가난하던 한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 2시간에 걸친 방대한 수업량이라서 핵심적인 흐름만 적을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국이 경제 기반을 닦아놓고 고속성장에 시동을 거는 순간까지의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고 당시 한국의 정책 연구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믿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책을 믿고 따라와준 한국 국민들의 노력도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첨단 기술 시대로의 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IT 강국으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은 기술 개발을 목표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는 5개의 기술 강국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미국이며 그 다음 독일, 일본, 그 다음 한국과 프랑스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프랑스는 산업혁명 이래로 꾸준히 연구와 발전을 해왔던 나라이며 일본은 1950년 한국전장을 기회로 미국에게 엄청난 지원금을 받았고 이때 받은 지원금 중 상당수가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보다 20년은 더 빨리 시작한 일본까지가 20세기 마지막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한 한국이 어떻게 세계 5번째로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1990년대에는 이 주제가 교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달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해내지 못한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성공했고 지금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훌륭한 기반을 만들어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보세요. 그리고 쳐다보세요. 혹시 삼성 제품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그 핸드폰 안에 삼성 제품이 작동하고 있는다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신다면 아직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아이폰의 모든 제품은 애플에서 생산해내고 애플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은 한국에서 왔고 한국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의 성능이 지금보다 절반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교수님은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빗대어 설명하며 2시간 내내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며 강의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20세기 경제발전 롤모델은 딱 2가지라며 독일의 발전, 한국의 발전, 2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으며 경제학이나 국제정세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내용은 모두 교양적인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리고 원래 이런 강의는 2시간이 아니라 200시간을 해야 하는 강의인데 100분의 1로 줄였으니 재미도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훌륭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에게 뼈아픈 역사인 한국 전쟁 직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명강의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수님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샤오가 다가왔습니다. 샤오는 중국에서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학생이었습니다. 에이버리, 강의 어땠어? 샤오가 물었습니다. 저는 강의가 정말 좋았고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미 다른 학생들이 교수님을 둘러싸여서 가지 못할 것 같아 아쉬워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흥미롭게 강의를 듣던 샤오와 함께 강의실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강의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으며 샤오와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민어와 지아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사실 민어와 지아는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히 이 강의가 열리는 걸 학생회에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2표 나왔고 모두가 그게 민어와 지아라는 중국 출신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반한 감정, 아니 혐한 감정은 대단하죠. 이 학교에 한국인 친구도 한 명 있는데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도 없고요. 그나마 중국 출신의 또 다른 친구, 제 옆에 있는 샤오는 그런 반한 감정을 가지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샤오는 오늘 강의를 들으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중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너무나 상이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왜곡된 사실을 가르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지만 민화나 지아같이 중학생까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말이죠. 샤오도 초등학생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하고 중국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샤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샤오도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미국에 와서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면서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어와 지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샤오에게 다가왔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군요. 민화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 중국보다 못해. 민화가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마찬가지로 표정이 좋지 않은 지아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중국이 더 나아. 그들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이 모두 흥미롭고 대단해 보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중국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중국이 더 나아, 한국이 뭐가 대단하냐며 깎아내리는데 그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샤오에게 공감을 요구하는 두 중국인 친구의 말에 샤오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샤오는 평소에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했지만 이번에는 말싸움을 할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제가 먼저 중재를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뤘어. 너희도 조금 더 알아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침착하게 민어와 지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어와 지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때 샤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이버리, 민어와 지아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난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민어와 지아는 샤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로 샤오에게 말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학생들은 잘못된 사상 교육을 받은 두 명의 중국인 친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 샤오를 또 괴롭힌다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종종 볼 수 있던 장면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다들 명문대학의 교수님에게 임팩트 있고 사실에 기반한 강의를 듣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어와 지아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였으며 여전히 왜곡된 사실, 아니 왜곡된 정보만 근거 없이 외치는 모습에 모두들 학을 떼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점점 더 학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어와 지아가 미국인 친구들에게 말을 걸려고만 해도 모든 미국인 친구들은 너희는 미국 역사도 그런 식으로 왜곡할 거니? 라고 호되게 혼났으며 아무도 민어와 지아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날씨 이야기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민어와 지아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했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인 두 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서 자기들끼리만 고립되어 지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조별과제가 기본적인 수업 참여 형태이고 때문에 반드시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 민화와 지아가 오랜 기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민화와 지아는 저와 샤오 그리고 한국인 친구 민지에게 와서 사과를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받은 교육들 중 상당 부분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 치는 거 다 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과를 청해오는 상황에서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민어와 지아의 소동과 사과 이후에 이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 중국에서의 잘못된 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저는 성인이 되면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해서 반중국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을 만큼 민어와 지아의 존재감은 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교육과 잘못된 국제정세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먼 나라 이곳 미국에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얕은 수를 써서 대세를 뒤엎어보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그저 황당할 뿐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듯 특강이 저희 학교에 남겨준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반드시 그런 정보들을 걸러서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인 정확히 무엇인지도 깊이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죠. 종합해서 중국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강의 기적은 중국 학생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매우 가난했지만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으며 특히 새마을 운동과 같은 자발적인 농촌개발 운동은 한국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높은 교육열과 근면함,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이야기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여기서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중국이 더 대단하다고 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눈부신 성장을 만들어냈고 한국의 발전 덕분에 중국이라는 공장도 가동할 수 있던 것 아닌가요? 중국이 뒤처져 있다고 해서 중국인의 입에서 한국은 보잘것없는 나라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열등감의 표현이며 부족한 자신들의 처지를 애써 부정하는 듯한 발버둥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해내온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교양 수업 내용인데 2명의 중국 학생들의 소동으로 이 특강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덕분에 한강이기적이라는 임팩트가 중국 학생들의 모난 행동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에 희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학기 말 최종 발표 수업 시간에서 한강이기적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해서 저희 학급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잠시 동안이지만 다른 곳으로 관심이 쏠렸던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민어와 지아 그리고 한국인 친구 민지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진실은 그냥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